네, 안녕하세요.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문제 있는 2차 기출문제 완벽 파헤치기 6번째 테마,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미수금이 있는 경우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계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9년도 세무사 기출문제 문제 3번의 물음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에 앞서 가지고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미수금이라고 하는 게 뭐고,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미수금이 있었을 때 걔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가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2019년도 세무사 2차 기출문제에 이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 미수금이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문제 전복시켜 가지고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 미수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가지고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 미수금이라는 게 뭐냐. 미수금이라는 거, 외상 매출했거나 뭔가를 판매했는데 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 미수금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X1년도 중에 물건값 2억 4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팔았는데 돈 아직 안 받은 거죠. 그럼 이때 미수금이 발생을 하는데, 건물값만 2억 4천이니까 그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400만 원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 미수금은 2억 4천에다가 그죠? 2,400을 더한 금액 2억 6,400만 원이 미수금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받아야 될 돈은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받아야 될 또 매출액은 2억 4천에 2,400만 원만큼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수금이라고 했는데 뭐 외상 매출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뭔가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게 지금 물건값만 2억 4천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미수금 2억 4천에 2,400에서 2억 6,400이 미수금이 될 거고요. 이렇게 매출은 2억 4천, 그다음에 부가세 매출세액은 2,400. 이런 상태인데,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대손해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속하는 과세기한의 확정시효 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손해 사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 이렇게 대손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 못 받는 채권이 된 거니까 미수금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매출 채권 미수금이 합해가지고 2억 6,400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죠. 근데 대손상각비가 되는데 기한 내에 대손해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는 2억 4천만 되는 거고요. 이 부가세 매출세액만큼 이때 당시 냈을 거 아닙니까? 매출세액만큼 납부를 했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대손세 공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돌려받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대손이 발생한 매출채권 미수금에 대한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이라고 해서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렇게. 요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대손세 공제라고 하는 거죠. 대손이 발생한 매출채권 미수금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이라고 해서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이렇게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신고납부할 때 그 매출세액만큼 돌려받는 거죠. 대손세가 발생한 과세기한의 확정신고 시에 그 매출세액만큼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겹쳐지면서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신고납부할 때 돈을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만큼 부가가세를 덜 내는 거니까 이렇게 신고납부할 때 이렇게 돌려받는 거죠. 확정신고할 때 대손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회계처리 뜨고, 확정신고했을 때 그 매출세액만큼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대손세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이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 매출채권, 이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건값하고 그 물건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미수금, 여기 2,400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대손해 사유가 지금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대손해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미수금이 이렇게 못 받는 사유가 발생하고 대손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미수금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2억 6,400만 원,
여기 안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 물건값과 얘까지 포함한 금액이 전부 다 채권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대손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못 받는 채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채권이 아니니까 걔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억 6,400 전부 다 여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이거에 해당되는 미수금과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미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미수금 이 두 개에 합한 2억 6,400은 전부 다 이제 채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채권이 아니니까 뭡니까? 대손충당금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겁니다. 포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채권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부가세 매출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미수금으로 잡아놨다가 당연히 이렇게 그 미수금, 이 미수금 이제 미수금 또는 매출채권, 미수금이라고 해도 되고 매출채권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 부가세 매출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금액이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대손해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2억 6,400은 전부 다 이제 못 받는 채권이 되는 거니까 대손충당금 설정을 할 수가 없는 채권이 되는 거예요. 채권이 아니에요, 이제. 채권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업회 기준대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한 미수금, 그 매출채권은 기업회 기준대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더 이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BS상 채권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 기준대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뭔가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 회계처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이라는 게 뭐냐? 지금 요걸 말하는 거다.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한 미수금. 근데 그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당연히 대손사유가 발생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한 그 미수금까지도 이제 못 받는 채권이 되는 거니까 다 없어지고 그 공급가액은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고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별도로 따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부가세 매출세액,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줄여서 대손세액만큼에 대해서 이제 현금을 돌려받는 거죠. 여기 이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 회계 기준대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세법에서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한 미수금 당연히 채권이 아닌 거고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대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이 아닌 거니까 대손충당금 설정상 채권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자, 2019년도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2차 기출문제. 자, 2019년도 세무사 2차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20기 말 재무상태표상 채권 잔액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2,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기업 회계 기준대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재무상태표상의 기말 채권 잔액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여기 2,400만 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미수금이 전부 다 장부에서 없어지는 게 기업회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인데 근데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하지 않은 거예요. 20기 말에 재무상태표상의 채권 잔액에 2,4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계처리했다면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그 채권 잔액에 얘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회계처리한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회계처리했다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설정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처럼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지금 2,400만 원이라면 그 전체 미수금은 2억 6,400만 원이다. 왜냐면 그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만 2,400만 원이라면 물건값에 대한 미수금은 2억 4천이라는 얘기니까 이거의 10배 거기에 2,4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전체 미수금은 2억 6,400만 원이라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대손해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기말 채권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있다는 것은 대손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손이 발생한 미수금 중 요거 전체 미수금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손 처리를 안 했으니까 이 중에서 얼마만 대손 처리한 거예요? 이 중에서 2억 4천만 원만 대손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00만 원의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기말채권에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죠. 기말채권에 얘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대손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대손 처리하지 않고요. 전체 그 물건값에 대한 미수금만 대손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장부에 잘못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부에 잘못 회계 처리해가지고 자 제대로 했다면 여기 세법상 회계 처리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미수금이 2억 6,400이 없어지면서 대손상각비는 2억 4천 그리고 부가세 매출세액은 2,400만 원 이렇게 잡았다가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할 때 부가세 매출세액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장부에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장부에 지금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 2,400만 원이 기말의 채권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 2,400만 원을 뺀 나머지 물건값에 해당되는 미수금만 이렇게 대손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장부에. 잘못 회계 처리한 거죠. 이렇게 2억 4천만 원만 대손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처리한 거죠. 자,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법은 원칙대로 미수금 2억 6,400만 원 다 없어지고요. 대손상각비가 2억 4천만 원에 부가세 매출세액 2,400만 원 이렇게 떠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랑 비교해서 대손 발생 시에 세무종이 뜨는 거죠? 그럼 뜨는 겁니다. 먼저 차변에 부가세 매출세액 하나 더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부가세 매출세액 2,400만 원 유보. 대변에 미수금이 지금 2,400만 원만큼 더 커졌잖아요. 세법상. 세법상 부채가 더 커진 거니까 송금 산입 미수금에 대한 차이 2,4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대변에 있는 건 전부 다 부채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이중세무종을 했다가 대손세액 공제를 할 때는 장부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하게 되는 거니까 2,400만 원만큼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거니까 2,400만 원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거니까 2,400만 원만큼 들어오는데 장부에는 부가세 매출세액이 차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에는 2,400만 원만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수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했다면 부가세 매출세액만큼 이렇게 차변에 잡아놨기 때문에 현금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을 때 현금 들어온 것만큼 부가세 매출세액이 대변에 들어와서 이렇게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한 차이 2,4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손 발생 시에 부가세 매출세액 2,400만 원 유보 잡았다가 부가세 매출세액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됐고요. 추인돼서 없어지고요. 뭐가 남아요? 지금 송금 산입 미수금 그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한 미수금이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한 미수금 2,400만 원만큼의 마이너스 유보가 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중의 결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다 추가적으로 한번 잘 볼게요.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 채권은 세법상 기말 시점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BS상 기말 채권에다가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채권과 관련한 기말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잔액 채권 관련된 기말의 유보잔액은 더해주고 채권 관련된 기말의 마이너스 유보잔액은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법상 기말 시점에 대손충당금 설정상 채권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문제처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기말의 채권에 지금 남아있잖아요.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말의 채권에 그게 남아있다면 그러면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세무 조정하면은 그 결과 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채권 관련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돼요. 그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관련된 기말의 마이너스 유보가 돼가지고요. 어차피 BS상 기말 채권에서 그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세무 조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에 대한 미수금은 기말의 세법상 기말 시점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암기하는 거죠.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설정 제외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정 제외 채권이다. 그래서 여기서 빼는 거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빼면 어차피 세무조정 결과 채권 관련된 기말에 마이너스 부전액이 또 남는데요. 그럼 여기서도 빼고 제대로 세무조정을 했다면 여기서도 또 뺀다고요? 두 번 빼는 게 아니에요. 대손충당금 설정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데 설정 제외 채권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조정을 제대로 하게 되면 다 어디에서 고려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고려가 되니까. 채권 관련된 기말에 마이너스 유보잔액으로 걔가 남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설정 제외 채권에서 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저의 문제 풀이에서는 여기에서 고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회계 처리를 했다면
여기에서 반영이 될 거니까 여기에다 다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얘를 여기다 다 반영을 했어요. 얘를. 근데 다른 교재 보고 와서 이런 내용도 잘 모르면서 와가지고 왜 선생님 교재에는 이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왜 설정제외채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대로 회계 처리했다면 어차피 여기에서 빠져 있고요. 제대로 회계 처리했다면 어차피 비해상 기말채권에서 어차피 제대로 된 회계 처리했다면 세법상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된 회계 처리라면서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가 세법상 회계 처리란 말이지 여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게 세법상 회계 처리대로 기업 회준대로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게 되면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미수금은 자연스럽게 빠져가지고 비해상 기말채권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 여기 문제를 위한 문제처럼 이렇게 잘못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기말의 채권에 지금 남아있대요. 그럼 이렇게 잘못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권 관련된 기말의 마이너스 유보 잔액에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설정 제외 채권으로 또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서 무조건 암기해가지고 걔는 대손충당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설정 제외 채권이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건 맞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제대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어디에서 자연스럽게 빠진다고요? 제대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비해상 기말채권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 문제를 위한 문제, 2019년도 기출문제처럼 문제를 위한 문제에서 기말채권 잔액에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지금 거기 남아있다면 기말 채권 잔액에 걔가 포함되어 있다면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한 거거든요. 장부에. 그럼 제대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채권 관련된 기말에 마이너스 유보 잔액에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설정 제외 채권에서 또 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지거나 여기에서 빠지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상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붕괴 다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분들은 제가 이 붕괴를 해드리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쭉 이렇게 오는 거를 쫙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교재가 오히려 지금 이걸로 열거가 돼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로 열거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설명을 해서 여기에서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문제가 있는 2차 기출문제 완벽 파헤치기 6번째 테마 대손세 공제를 받은 부가가세 미수금이 있었을 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걔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를 해가면서 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걸로 6번째 테마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7번째 테마 미완료 소득을 계산하려면 기업 소득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기업 소득을 계산하려면 각 사업연도 수금액에다가 일정한 몇몇 개는 가산하고 몇몇 개는 차감 적용을 해가지고 기업 소득을 구하거든요. 그때 그 차감 항목에 상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차감 항목에. 그거에 대한 구세청의 해석이 좀 잘못된 해석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또 기출문제로 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못된 해석이지만 문제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풀긴 풀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해석이 좀 잘못된 해석이다. 이 해석은 좀 제대로 된 해석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고는 취지로 해가지고 7번째 테마에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7번째 테마에서 만나 뵐 때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7번째 테마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